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소식들과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질문하신 거, 그리고 기술적인 면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어제 그 화재 사건에 있어서 댓글에서 이제 불난 게 이제 사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사들은 좀 오토파일럿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뉴스가 좀 잘못됐죠. 메이저 언론사들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율주행 측면을 굉장히 부각시켜가지고 잘못된 기사죠. 그건 일론 머스크도 반박을 했죠.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이제 화재가 또 이제 잘못된 기사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죠. 이제 화재 사건이 더 크다. 그래서 불 끄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예, 그렇지 않고요. 지역 신문을 보면은 이것도 댓글에 남겨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진짜 2분 3분 만에 껐지 이렇게 오랫동안 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이 났을 때 그거를 진정시키는데 그렇게 몇 분 만에 그 해결을 받지 몇 시간 동안인 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도 어쨌든 차가 안타깝게 전소를 했죠. 그러면서 계속 그 테슬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또 집중 조명을 받지만 이건 메이저 언론사들이 그렇게까지 물어뜯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NHTSA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불이 나는데 얼마만큼 주행거리가 누적돼야지 한 번에 사고가 나는 거냐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계속 화재 갖고도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이런 데이터도 공개를 했죠. 2012년, 18년부터는 한 170 밀리언 마일을 뛰어야지 이제 화재 사건이 하나 나는 거고, 점점 테슬라 차량들은 안전해져 가고 있죠. 반면에 기존 내연기관들은 2020년까지, 이거는 NFPA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 계속 19 밀리언 마일마다 화재가 나죠. 근데 테슬라는 점점 안전성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완벽한 차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만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테슬라 차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100% 다 완벽한 차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두 사고에 대해서 지금도 교통사고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내연기관들은 여전히 불타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평균이 옛날 차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얼마 전에 BMW 화재라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꼭 다 안전한 건 아니죠. 테슬라니까 안전한 편인 거죠. 코나 화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NHTSA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리콜을 조사를 했고 아무 큰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라는 점과, 물론 이제 배터리 쪽에 보강제를 더 대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싫었지만 NHTSA가 리콜을 때린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언론사도 이걸 아는지 공격을 해봐야 크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화재가 난 건 모든 차들이 다 완벽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뒤이어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여튼 이 데이터도 최근에 테슬라가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테슬라 차량들은 불에 안 타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하웨이 좀 봐달라. 예, 이번 상하이 오토쇼에서 하웨이가 차를 내놨습니다. 이거 원래 스마트폰 팔던 회사인데, 물론 최근에 미국과의 이런 무역 분쟁 때문에 지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대 세게 맞고 참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는 전기차로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차도 내놓긴 했고 가격도 내놨지만 좀 더 보시 같은, 그러니까 모비라이 같은 거죠. 이제 부품 업체 같은, 사실 이런 자율주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딱히 특별한 이제 레시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웨이라고 갑자기 신기한 걸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딥러닝을 당연히 써야겠고 비전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보시 같은 회사로 나가는 거 봐서는 물론 지금 공개된 차량에서도 라이다를 쓰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하웨이가 하면 좀 다른 면이 뭐냐면, 첫째는 하웨이는 자체 칩을 만들 역량이 있습니다. 기린이라고. 그리고 자체 OS도 완벽하진 않지만 스마트폰에서 쌓았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하웨이가 하면 조금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면이 지금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과의 차별점이고요. 거기다가 5G도 노려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완벽한 자율주행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인프라를 저걸 다 구축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차가 좀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고, 다른 회사들은 HD맵이라든지 결국은 V2X라든지 주변 인프라에 좀 도움을 받을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웨이는 자기네들의 이런 네트워크 능력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스마트폰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좀 장난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웨이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석을 깔고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내에서는 위력적으로 보이나, 그리고 이제 시연 영상도 보이는데 L4가 된다고 하죠. 근데 마치 자기들은 이제 테슬라처럼 과대 광고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 회사들과 마찰을 고려해서 이제 일단은 부품업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성에 대해서가 저의 좀 포인트고, 물론 중국 내에서는 좀 위력적일 것 같긴 한데 여러 나라들과 이런 스파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오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서방 국가 혹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영향을 미치기에는 뭔가 애플의 중국 버전이라고, 중국 제한 버전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다른 이런 스마트폰 업체들, 특히 애플이죠. 애플이 아마 하웨이가 중국 내에서 이런 하는 모습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자율주행에 있어서 또 제가 이제 몇 개 이런 논문들도 찾아보고, 밤에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들, 이런 딥러닝들, 알고리즘이라든지 계속 논문들을 이렇게 서치해서 좀 보곤 있긴 한데, 여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보면 알고리즘이 좀 나아지고 이런 건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여전히 최신 논문 트렌드들을 보더라도 데이터가 핵심이고요. 자율주행에 있어서나 다른 AI 프로젝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머신러닝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엣지 케이스입니다. 그 예외 상황이죠. 그게 끝도 한도 없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 보려는 기업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라벨링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되면 금방 스프레드 아웃 됩니다. 다 금방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데이터인데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는 거죠. 무한정 데이터를 넣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라벨링이 참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사람이 무한정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데이터는 무지막지하니까요. 아마 테슬라가 이런 지금 데이터 관리에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세세한 이런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는 여기까지 오는 거죠. 알고리즘들이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엣지 케이스만 따로 분리해서 엣지 케이스를 사람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봐주세요. 내가 하기 힘드니까, 좀 애매한 거니까 사람한테 그런 것들만 이제 가져다 주는,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라벨링하는, 결론은 아직까지도 인디펜던트하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고, 개입을 하는데 얼만큼 최소화해서 이것을 진전할 수 있냐라는 거죠. AI 관련 프로젝트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려있는, 뭐 자율주행에서는 뭐 라이다를 쓰냐 안 쓰냐, 뭐 비전만으로 하냐, 그러나 역시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라벨링을 하고 좀 더 좋은 데이터를 피딩해서 그것을 완수하냐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데이터 트랜스퍼런시, 그러니까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데이터라는 게 최근에 제가 찾아본 결과고요. 단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라벨링할지, 최소한의 휴먼 레이버를 최소화해서, 아니면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무지막지하게 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딱히 큰 브렉스루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정선, 엣지 케이스는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고, 사회적으로 이제 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자율주행을 받아들이고 이제 갈 수 있다, 뭐
그 정도 선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지 않을까. 아직은 많이 불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엣지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보니까 이거는 나아지긴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런 밸리데이션을 계속 사람이 해주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금 총체적으로 묶을 것인가. 심지어는 레시피도 새로운 게 없죠.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금 웨이모도 데이터를 오픈했고 지금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뭐 라이다를 쓰든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비전만 하든지 당연히 딥러닝은 필수고 데이터셋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법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은 다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다듬고 사회에 이거를 적용시키는지 그런 걸 보면 테슬라가 참 이렇게 줄타기를 잘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앞서 그런 화제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런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같이 사회적으로 같이 갈 것인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러 면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어서 이런 여러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이걸 한데 묶어서 플랫폼화 하려고 하고 정말 테슬라가 그리는 꿈, 비전 이런 것들은 참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면은 그러면서 이런 AI에 대해서 높은 고찰의 고민을 한다라면 진짜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15일 날 트위터에서 밝혔듯이 물론 전방위적으로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글이 앞섰겠지만 이런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의 어떤 AI를 전파시키는 점들 그리고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핸들링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AI 기업으로 지금 테슬라가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잘 이제 입각을 해서 잘 정리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업데이트는 이번 상하이 쇼죠. 그 하와이 얘기 나왔던 상하이 쇼에서 토요다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 2025년이라죠. 역시나 2025년. 그 가봐야 아는 거고요.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소식은 테슬라의 그 타이어 프레셔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블루투스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테슬라가 지금 주문한 게 400만 유닛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타겟팅이. 결국 차량으로 환산하면 100만 대입니다. 지금 부품 업체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뭐냐면 100만 대 올해 팔겠다는 거죠. 뭐 못 팔더라도 8, 90만 대 팔더라도 100만 대분은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확실히 일론 머스크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00만 대를 가려고 이미 목표는 확실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품 업체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점. 한번 또 100만 대를 팔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